촛불 켜주세요. 이게 쭉 들어가잖아. 이게 속도가 좀 남다르네요. 속도가 예. 중요하거든요. 좀 40km 정도가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간다고 보고. 3, 뭐야? 하나, 3, 3, 뭐야? 촛불 켜주세요.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정진영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진영 씨는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인데요. 예비 신부는 일본인, 일본 많이 오사카에 살고 있는 사오리 씨라고 해요. 네, 인터뷰 한번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사는 26살이라고 합니다. 大阪に住んでる中と申します。彼氏と今5年で付き合ってて、もうすぐ結婚する予定です。めっちゃ私にめっちゃよくしてくれて、なんか大切に扱ってくれるって感じで、もうそれが嬉しいし、なんかそう思って楽しいってとこが一番の魅力ですね。 아유, 너무 좋아 보이네, 사진 자체가. 네, 진영 씨 커플은 3년 전 일본 중남부 와카야마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다녀왔다는데요. 소도시네. 작은 뭐 마을인가요? 시골 마을 마을이에요. 골목길 같은 또 경치가 또 되게 좋네요. 나무들도 네네. 좋고. 네, 이 마을에 가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사연을 보내셨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예비 신랑 진영 씨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저는 사오리와의 2주년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오리의 고향 투어. 고향 투어. 사오리가 태어나 10살까지 살았던 사오리의 고향 마을에 놀러 가기로 했죠. 제 짝꿍의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좋지. 사오리의 고향은 오사카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와카야마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깊은 산골,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동네였어요. 좋아요, 이런데. 10년 만에 고향에 온 사오리는 누구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마다 절 데리고 다녔죠. 그렇게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무슨 만화 주제가 같기도 하고. 동용인가? 일본 동요인가? 일본 동요일 수도 있고. 마을에 기묘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거리 한가운데엔 빨간 천으로 덮인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 제단은 층층이 계단처럼 쌓여 있었는데요. 제단 위엔 이렇게 생긴 여자 인형, 신화 인형 수십 개가 빼곡이 놓여 있었죠. 인형의 얼굴은 모두 달랐지만요. 옷만큼은 모두 빨간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낯선 광경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사오리가 뭔가 깨달은 듯 말했어요. 아, 오늘이 3일이지? 아마 히나마츠리 축제 중인가 봐. 히나마츠리는 매년 3월 3일에 여는 일본의 전통 축제입니다. 오, 엄청나다. 여자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하는 행사라는데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위해 희나 인형을 사는 풍습이 있답니다. 우와. 그런데 축제라기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주인공인 여자아이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その町によって違うんですけど、いっぱい人形がいっぱいその人形だけがあるお祭りであったり、普通になんか楽しい雰囲気のお祭りでもあったりってするので、そういうなんか一緒に行ったお祭りの雰囲気はちょっと初めてやったんで、ちょっと怖か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 사오리도 일본 사람도
한 3-4달 전쯤에 이제 여자아이가 없어졌다, 실종이 됐다고 일단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당시 여자아이가? 마을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이랑 해서 또 그 전에도 실종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야. 그 전에도 실종된 사람? 종종 있었나 봐. 아, 그 마을에 6살쯤 됐지? 그 어린 것이 어딜 간 거야? 3달 전 마을에 살던 여자아이가 실종됐단 건데요. 마을 게시판엔 아이의 실종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귀여운 꼬마 아이를 보니 제 마음도 절로 무거워지더라고요. 축제 분위기가 엄숙한 것도 이해가 됐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사오리와 전 다시 마을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겐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요. 숙소. 사오리와 이틀 밤을 잘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어머나. 큰 도시가 아니어가지고 숙소가 없구나. 관광지가 아니라 그런지 예약 사이트를 맞아. 다 뒤져봐도 묵을 곳이 그럴 수 있어. 없더라고요. 세상에. 맞아. 어쩔 수 없이 마을 곳곳 발품을 팔며 숙소를 찾고 있는데 아이고 사오리. 아 사오리 맞지? 아 반갑네. 아저씨 기억 안 나? 우연히 어릴 적 사오리를 기억하는 이웃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유 숙소 때문에 뭘 고민을 해. 아 우리 마을에는 거기밖에 없잖아. 아저씨는 시골 마을이라 숙소가 하나뿐이라며 콕 찍어 한 군데를 알려주셨는데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료칸이었습니다. 멀리 단층의 낮은 건물이 보였어요. 건물엔 간판 하나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긴가민가 머뭇대고 있을 때 어서 와요. 잘 왔어요. 방이 불편하지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 밖까지 나와 반겨주셨습니다. 마을이 찍어가지고 소문이 바로 났어. 미리 얘기해. 이 산속의 료칸은 별 5개. 그래? 정말 최고의 숙소였습니다. 찾아가면 돼. 이틀치 방값이 도심 료칸 하루 방값보다 저렴했고요. 어머나. 무엇보다 친절한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부터 이부자리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죠. 딱 하나 불편한 게 있다면 화장실. 화장실은 방 밖에 긴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좀 싫다. 첫날 밤 자기 전 복도를 걸어 화장실에 갈 때였습니다. 물소리가 무서워. 옛날 목조 건물이라서 또 그럴 수 있죠. 어디선가 정체모를 수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복도를 걸어갈수록 소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소리는 화장실 바로 옆 다다미방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봤더니 희나 인형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머, 그 인형이. 단발머리에 빨간 기모노를 입은 희나 인형. 아까 본 희나마츠리 재단에 있던 인형이었죠. 놀란 마음도 잠시 사오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분명 축제가 끝나면 애군을 보내기 위해 희나 인형을 모두 태운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왜 안 태웠지? 근데 왜 들어가 있지? 희나 인형이 왜 아직 이 료칸에 남아있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디선가 알아들을 수 없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던 그때 오빠, 어딨어? 사오리가 절 찾으러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오니까. 나 여기 갈게. 아이 목소리의 정체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봤지만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피곤해서 잘못 들은 모양이었죠. 전 얼른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할머니 할아버진 정갈한 가정식 한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있던 빨간 기모노 한 벌도 선물로 주셨죠. 저희 료칸에 묵으시는 손님들께만 드리는 그런 서비스예요.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당장 입어야지. 전 왠지 깨름칙해서 사오리를 말렸습니다. 사오리, 기모노보다 오늘 입은 옷이 훨씬 예쁜데? 사오리에겐 말하지 않았지만요. 희나 인형이 입은 빨간 기모노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남자친구. 그럴 수 있어. 저희 커플은 기모노 대신 예쁜 커플룩을 맞춰 입고 사진도 찍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료칸엔 자정이 다 되어야 들어왔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태 안 자고 기다리셨더라고요. 아이고, 길을 잃었나 찾으러 가야 하나 했네요. 왔으니 다행이에요. 두 분은 오늘도 상냥하게 이부자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사오리와 전 아늑한 방에서 그대로 골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2~3시간쯤 잤으려나? 화장실이 급해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선 사오리가 곤히 자고 있었죠. 전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희나 인형. 어젯밤 다다미 방에 있던 단발머리 희나 인형이 복도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처럼 이걸 왜 복도에 내놓은 거야? 못 나가. 전 인형에 눈길도 주지 않고 다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른 볼일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잠깐 사이 복도 정면을 보고 있던 희나 인형의 고개가 화장실 문 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돌려놨네, 누가. 마치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절 보고 있는 듯 말이죠. 그때 절 보는 희나 인형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 실종 전단 속 그 얼굴이었어요. 딱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한 여기에서 요 정도 거리예요. 딱 보는데 그 얼굴이 그 실종됐다는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보에서 봤던. 근데 얼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잘못 봤겠지. 인형인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순 없지만 당장 이 료칸에서 도망쳐야 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사오리를 데리러 방으로 가려는데 희나 인형이 있던 다다미 방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홀린 듯 서 있는 사오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사오리, 여기서 뭐해? 방으로 들어간 순간 전 그대로 멈췄습니다. 방 안에 빨간 기모노를 입은 희나 인형 수십 개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 희나 인형 재단이 차려진 거지?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눈앞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재단 위 희나 인형들의 얼굴이 제각기 조금씩 계속해서 돌고 있었죠. 그때 그 소리가 그 소리였나? 일단 이 방을 나가야겠다. 사오리를 부리려는 순간 제각기 조금씩 돌던 인형의 얼굴이 한 곳을 향해 멈추는 거예요.
바로 제 여자친구 사오리를 향해 말이에요. 그리고 소녀가 없어. 그 순간 전 홀린 듯 서 있는 사오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제야 희나 인형을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츠레테이쿠 효우조가 이나이. 데려갈 소녀가 없어. 희나 인형들은 더 이상 데려갈 소녀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인형들 앞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 제 여자친구 사오리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사오리에게 큰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전 재단 앞에 홀린 듯 서 있는 사오리를 끌고 뛰쳐나왔습니다. 서둘러 료칸 밖으로 나갔는데 잔넨 데스네. 도망가는 저희 등 뒤로 주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그 약간 잔잔하기를 들었거든요. 좀 아쉽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높낮이 있게 약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한편이야. 그때 엄청 좀 더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夢見てるみたいやったけど怖かったから出るのがやっぱり優先やなと思って 사오리는 그 방에서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홀린 거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도망치자며 사오리를 잡아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료칸에 묵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희나 인형들은 언제부터 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지은 씨께서 잊을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지은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친구가 긴 생머리에 되게 하얗고 또 체구도 작았거든요. 학교에서 엄청 예쁘다고 되게 소문도 많이 났었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다들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인기 있을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다가가면 말도 잘 안 받아주고 철벽을 계속 치다 보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그런 소문이 나서 얘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럼 지금부터 7년 전 대학생이었던 지은 씨를 대신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던 때였어요. 오전 강의가 끝나고 학식을 먹는데 제가 한수아요. 내가 싸가지 없다고 하네. 내 인사도 씹더라니까. 아 진짜? 그런데 그때 그 애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유, 괜히 찔려서 황급히 시선을 돌리려는데 절 보고 싱긋 웃는 거예요. 그 뒤 강의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너가 지은이지? 수아라는 애가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오, 얘한테 관심 있구나. 괜찮으면 나 여기 앉아도 될까? 당연하지.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그렇지 소문이랑 다르게 착한 애 같았어요. 그래, 오해가 좀 풀리네. 그 뒤 저희는 금세 베프가 됐습니다. 몰라. 좋아하는 가수부터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언니랑 같이 자취 중인 것까지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언니랑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수아는 말끝마다 우리 언니는 하면서 엄청 돈독한 거. 언니랑 사이가 꽤 좋더라고요. 한 학기가 지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들어와. 처음으로 수아가 집으로 초대를 해준 거예요.
아, 거기 앉아.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해도 다 안 졌는데 집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분위기가 좀 자세히 보니까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어둡게 있는 거 좋아하나? 그런데 수아는 들어서자마자 집 곳곳에 있는 초를 켰어요. 왜 초를 켜? 불 안 켜? 아, 그냥 밝은 게 싫어서. 촛불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때문이었을까요? 집 분위기가 좀 음산하더라고요. 그 뒤 수아는 방에 들어가서 예쁜 원피스 한 벌을 들고 나왔어요. 지은아. 아니, 사실 언니 옷인데 이제 안 입는 데서. 이 옷 너 가질래? 아, 진짜? 근데 언니 옷인데 나 줘도 돼? 그럼 한번 입어볼래? 지금? 지금? 바로 입어봤죠. 너무 예쁘다. 언니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래? 그럼 지금 얘기할래? 언니 방에 있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방에 계셨나 보더라고요. 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인형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거든요. 약간 무서워. 소개해줄까? 얘는 메리고, 얘는 해피, 얘는 초코, 그리고 여긴 우리 언니. 수아가 가리키는 곳엔 구체관절 인형이 있었어요. 무서워. 인사해. 이게 언니라고? 우리 언니한테 이거라니? 어머! 인사 똑바로 다시 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사람 같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뭐야? 수아가 즉석 카메라로 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냥 잘 어울려서. 아, 우리 이제 과제하러 가자. 분위기 이상한데? 그 뒤 거실에서 과제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자꾸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깜짝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걸 언제 갖다 놓은 거야? 제 뒤에 인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수아가 아까 언니라고 한 그 인형이요. 그 큰 걸 왜 거기다 갖다 놨어? 인형 얘기 또 꺼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까 무섭게 정색하던 수아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뭐가 재밌는지 수아가 절 보고는 나오는 웃음을 이렇게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간지러워.
아우 누가 간지럽히는 것처럼 목덜미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인형이 언제부터 날 보고 있었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언니가 너 진짜 마음에 드나 봐. 계속 장난치는 거 보니까. 수아야, 오늘 너무 늦었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저는 서둘러 가방만 들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래 좀 찜찜해. 우리 애가 이상하네. 그리고 계속 싸한 기분이 들어서 집에 가면서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야 수아, 네 말대로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인형한테 자기 언니라 그러고. 내가 걔 뭔가 쎄하다고 했잖아. 몰라. 근데 나 노트북 두고 왔는데 내일 과제 어떡하냐. 근데 사진은 잘 나왔어? 뭐야? 어떻게 알아? 얼이 빠진 채 휴대폰을 줍고 일어서는데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아네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내가 왜 다시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야? 그때 끔찍한 모습을 한 여자가 제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뭐야? 홀렸다. 눈을 뜨니 제 방 침대 위였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절한 거야? 수안에 다녀온 이후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꿈이야? 혼자가 돼 있나 보다. 내 노트북 받아야 되는데 과제가 다 거기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노트북. 결국 고민 끝에 수안회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수아야, 나 지은인데. 집 앞에서 수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벨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수아, 나 들어갈게. 가지 마. 느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야, 안에 있어? 나 노트북 찾으러 왔는데. 수아야.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스위치도 고장이 났는지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수아야. 과제했던 데랑 거실, 식탁 다 찾아봤는데 노트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방에 있어? 그런데 그때 언니의 방 문틈 사이로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 마. 수아야. 제 노트북이었어요. 다행이다. 빨리 아유, 나가야지. 저기 있었구나. 얼른 챙겨서 나가려는데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아니야, 들어오지 마. 하지 마. 수아가 언니라고 한 그 인형 위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언니 인형을 안겨주고 찍었던 그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말고도 이게 뭐야? 그동안 수아와 놀러 다니면서 찍은 제 독사진들이 같이 있었어요. 왜? 그런 남의 사진을 말이야. 갑자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니 인형 뒤에 뭐가 하얗게 빛나더라고요. 인형을 치우고 자세히 보려는 그 순간 큰 은색 가위를 들고 저를 꽉 짓눌렀어요. 왜 이래? 언니 어딨어? 언니 여기 있지?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지금 우리 언니 얘기하잖아! 우리 언니가 네가 좋대. 그러니까 네 몸 좀 빌릴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제 목을 조르는 수아가 흐릿해져 보이던 그때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책장에 있던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그리고 수아는 미친 사람처럼 손으로 가루를 마구 쓸어모으고 있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한수민. 유골함이네. 그건 수아 언니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수아의 언니는 2년 전 대학 진학 문제로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니를 많이 따랐던 수아가 충격이 컸는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존재가 느껴진다고. 너무 충격이 컸나 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 사진에서 학생을 봤을 때 많이 놀랐어요. 우리 큰딸하고 많이 닮아서. 그 말을 들은 전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수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아한테 연락 없었어요? 네. 수아가 언니 유골함을 들고 사라져서요. 사라졌다고요? 이것도 뭐. 수아는 언니의 유골함을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부모님은 언니처럼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봐 굿도하고 종교에 의지하게 시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수아가 제 몸을 달라고 했던 게 제 몸에 언니를 부르기 위함이었던 걸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니를 대신할 새로운 몸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촛불 켜주세요. 이게 쭉 들어가잖아. 이게 속도가 좀 남다르네요. 속도가 예. 중요하거든요. 40분 정도는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간다고 보고 2층까지 무난히 안심하고 올라간다는 있어도 거예요. 되겠어. 그냥 예. 편안하게 있어도 되겠어. 자, 가죠. 2층 가죠. 2층 가죠. 바로 올라갑니다. 자, 2층 바로 올라갑니다. 예. 속도가. 자.
속도. 아, 이거 봐. 속도. 야, 이거 속도 너무 좋아, 이거. 아, 좋아요? 정신 없이 달린다, 지금. 좋아. 아, 간다. 가요. 아니, 잠깐, 아이, 주춤했어. 저거는 넘지. 자, 하나만 더. 양거리 넘어야 돼. 그렇지. 자,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하해요. 자, 44개. 완불이 켜졌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런 노래 만들어줬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게 사연이 좋았고 소화력도 좋았고. 예. 네, 어둑신이들의 반응 들려드릴게요. 예은누님, 심계 찐팬이 인정. 심야 예은우의 채널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는 우리 걸로 그냥 집중을 해야죠. 예, 예.